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70회차 결과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약 4억 5천만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라는 게 주중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 경기나 아탈란타 경기처럼 경기를 주도하고 슈팅을 때려도 더럽게 안 들어가는 경기가 나올 수가 있고, AT 마드리드 경기처럼 억울하게 심판 판정 미스로 인한 페널티킥을 내주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제 최종 픽을 들어보시고 똑같이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이변 경기 한두 경기는 꼭 가져가시라고 말씀 당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리그와 라리가 리그 경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목요일 밤인 어제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정리본 멤버십분들 전용으로 공유를 드렸으니까 오늘 축구토토 승무패 71회차 최종픽 영상 보실 때 멤버십분들께서는 골대법 정리본 같이 보시면서 들으시면 더욱더 픽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최종픽 영상에서 빨간색으로 쓰여있는 경기는 멤버십분들 전용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한 달에 4,990원 담배 한 값도 안 되는 금액으로 저희 골때리는 TV 멤버십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가입하셔서 1번 경기부터 14번 경기까지 중간에 광고 없이 쭉 시청하시는 게 시청하실 때도 편하고 최종픽 결정하실 때도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축구토토 승무패 71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픽 말씀드려보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아스톤 빌라 대 본머스. 아스톤 빌라는 이번 시즌 5승 2무 1패를 기록 중이고 아스날에게 단 1패를 기록 중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시즌 3승 2무 3패를 기록 중인 본머스는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했죠. 물론 아스날의 윌리엄 살리바 선수가 전반전에 퇴장을 당하면서 기울어진 경기이긴 했습니다. 아무튼 기본적인 전력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아무래도 본머스의 경우는 최전방에서의 마무리가 굉장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아스톤 빌라의 경우는 실제 득점에서 골 기대값을 뺀 XGDF 값이 프리미어리그 4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본머스의 경우는 XGDF 값이 프리미어리그 17위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마무리 능력에서 확실히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아스날과의 경기에서도 본머스가 찬스는 많았는데 팀 내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 중인 세멘요 선수가 날려먹은 게 많았었고, 세트피스로 그나마 득점에 성공을 하긴 했는데 아스톤 빌라의 경우는 세트피스 득점 현재 프리미어리그 공동 1위를 기록 중으로 세트피스 공격이 더 강한 팀이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가 확실히 홈이기도 하고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경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스톤 빌라의 경우 주중 볼로냐와의 챔스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돌렸어도 체력적인 부분이 우려된다라는 점과, 본머스가 이번 시즌 슈팅 숫자가 프리미어리그 3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하나 얻어 걸릴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불안하긴 하지만, 단순히 좀 불안감 때문에 투픽을 가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여서 저는 이 경기 아스톤 빌라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 브랜드퍼드 대 입스위치. 자, 우선 원정팀 입스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입스위치는 현재 주전 센터백 자원인 제이콥 그리브스 선수와 우측 측면 수비 자원인 악셀 띠앙제브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악셀 띠앙제브 선수의 공백을 메꿔줄 우측 측면 수비 자원인 벤 존슨 선수마저도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해서 지난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센터백 자원인 오시어 선수를 우측 측면 수비 자원으로 대체를 했었는데 굉장히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경기 역시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들을 노출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홈팀 브랜드퍼의 경우는 지난 맨유와의 경기에서 주전 측면 공격 자원인 요한네 의사 선수가 부상해서 복귀를 하면서 투입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는 선발로 출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서 브랜드퍼의 공격이 확실히 날카로워질 것이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홈에서만큼은 3승 1무로 아직까지 패배가 없는 브랜드퍼이고, 홈에서의 득점 기록만 따지면 프리미어리그 공동 1위의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리암 델랍 선수의 카운터택 원맨쇼 하나 기대를 걸고 있는 입스위치가 이변을 내기란 쉽지 않은 경기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입스위치가 이번 시즌 아예 강팀들을 제외하고
중위권에서 점유율이 약 50% 정도 가져가는 팀들을 상대로는 무승부로 잘 비벼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웨스트햄이나 에버튼 같은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는 팀들을 상대로는 개털렸었는데 브랜트포드 역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팀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홈팀 브랜트퍼가 전체적으로 우세할 수밖에 없는 경기다라고 판단이 들었고 무엇보다도 골 기대값적인 측면에서도 브랜트퍼가 입수 위치에 2배 가까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모든 단서들을 종합해 봤을 때 브랜트퍼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5번 경기 라스팔마 대 지로나. 자, 이 경기는 사실상 기록적인 면이나 뭐 그런 게 딱히 필요가 없는 경기다라고 보고 있어서 라스팔마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썼습니다. 그 이유로 라스팔마의 경우 섬 지역이기 때문에 섬 지역 홈발을 받는 경기가 종종 나오죠.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었고 빌바오, 베티스, RC 셀타를 상대로도 잘 비벼대면서 접어야 1점 차이로 패배하는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섬 지역 홈발을 가지고 있는 라스팔마인데 지난 발렌시아와 원정 경기에서 3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원정 승리로 컨디션이 발딱 서 있는 상태인데 지로나의 경우는 팀 이름에 안 맞게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해서 그런지 부상 결장자가 엄청나게 많죠. 미들 자원에는 반더비크, 오리올 로메오, 존 솔리스, 공격 자원에는 아벨 루이즈, 브라이언 힐, 이반 마틴, 아스프릴라, 포르트, 치간코프 뭐 이 중에 한두 명은 출전을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부상 이슈가 너무 많은 지로나이기 때문에 맞대결 전적상 1승도 못 해본 라스팔마가 한번 1승을 거두기 위해 좋은 타이밍이지 않나 싶어서 저는 이 경기 라스팔마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바르셀로나. 자, 이 경기는 양 팀을 뭔가 기록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두 팀 모두 너무나도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보이고 엘 클라시코 경기는 언제나 불꽃이 튀는 경기라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이건 보는 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홈팀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 모두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주중에 치렀고 두 팀 모두 대승을 기록을 했는데 레알 마드리드의 경우는 비니시우스 선수가 미친 활약을 보여줬고 바르셀로나는 하피냐 선수가 미친 활약을 보여줬죠. 다만 저는 수비적인 측면을 비교해 볼 때 바르셀로나보다는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가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레알 마드리드는 계속 기사가 나오는 게 뭐 비상이다, 엘 클라시코 앞두고 비상이다, 호셀루 선수가 부상으로 못 나온다, 뭐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데 꼭 이런 기사들을 보고 아, 레알 마드리드의 호셀루가 못 나오니까 좀 타격이 크겠네 하고 반대로 선택을 했다가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저는 처음 생각대로 홈팀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 레가네스 대 RC 셀타. 자, 홈팀 레가네스의 경우는 라리가에서 득점 꼴찌 10경기 동안 단 6점밖에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골만 안 터지는 게 아니라 슈팅 횟수 자체가 라리가에서 가장 적고 골 기대값 자체가 라리가 꼴찌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딱히 득점에 대한 기대가 들지 않는 팀이 레가네스죠. 반대로 RC 셀타의 경우는 이번 경기에 주축 자원들의 결장이 없다라는 점에서 기존에 보여줬던 공격력이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만 무승부에 대한 생각을 버릴 수가 없는 게 이 경기 분명히 레가네스의 경우는 점유율을 내주고 내려앉아 있을 텐데 RC 셀타의 경우가 점유율을 많이 가져갔을 때 오히려 공격이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적이 많고 레가네스의 경우가 크로스 허용 횟수가 라리가에서 가장 많이 기록할 만큼 측면을 거의 열어두고 있는데 RC 셀타의 경우 측면에서 크로스 횟수가 라리가에서 레가네스 다음으로 가장 적은 팀이기 때문에 의외로 레가네스의 골문 앞을 여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레가네스의 무승부까지 함께 챙겨서 레가네스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8번 경기 첼시 대 뉴캐슬. 자, 첼시의 경우는 이번 시즌 확실히 감독이 바뀌면서 경기력이 확실히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중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는 주축 자원들을 확실히 로테이션을 돌려줬음에도 뭐 파나티나를 상대로 1대4 대승을 기록을 했죠. 그만큼 로테이션 자원들도 굉장히 좋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뉴캐슬과의 골 기대값적인 측면에서 비교를 해봐도 첼시는 프리미어리그 3위의 골 기대값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뉴캐슬의 경우는 14위를 기록 중이고 실제로 최근 에버턴과의 경기에서는 페널티킥도 못 넣으면서 무득점 무승부를 기록, 브라이턴과의 경기에서도 경기를 리드했음에도 무득점 패배를 기록을 했죠. 그만큼 골 결정력에 현재 문제가 있는 뉴캐슬이라고 보이고 홈팀 첼시의 경우는 뉴캐슬의 수비 뒷공간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공격 자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보여서 이 경기는 홈팀 첼시의 승리
승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분명 이 경기 첼시가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면서 찬스를 많이 만들어낼 경기로 보이는데 뉴캐슬이 내려앉아서 실점을 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무승부 작전이 아닌 이상 뉴캐슬도 득점을 어쨌든 해야 되기 때문에 수비 라인이 후반전에는 점점 올라오면서 첼시의 뒷공간은 결국에는 내줄 것으로 보이고 양팀 모두 이번 시즌 2연패를 기록한 적이 없다라는 패턴적인 측면이 있어서 무승부의 변수를 챙겨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구매 금액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첼시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 크리스탈 대 토트넘. 자,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우는 지금 득점력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 꼴찌를 기록하고 있고 현재 8경기를 치렀지만 아직까지 1승도 없는 팀 중에 한 팀이죠. 또한 토트넘을 상대로 이변을 내려고 한다면 토트넘의 수비 뒷공간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결정력이 있는 선수가 있다든지 카운터 어택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번 시즌 보이지가 않는 크리스탈 팰리스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크리스탈 팰리스는 세트피스 한 방을 노리는 것밖에 득점 루트가 잘 안 보이는 상황이라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 패배로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토트넘이 점유율을 이번 시즌 굉장히 높게 가져가면서 수비 라인도 같이 올라와서 공격을 하지만 그 공격에서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지난 웨스트햄과의 경기만 보더라도 선제골을 먹히고 셉세비의 동점골로 굉장히 힘들게 동점골을 넣었는데 웨스트햄이 동점이 된 다음에 이기려고 수비 라인을 조금씩 끌어올리니까 그때부터 토트넘의 장점인 수비 뒷공간 깨부시기가 나왔고 손흥민 선수의 멋진 골도 나올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코너킥을 뒤져라고 쳤는데도 특별한 세트피스 공격이 없어서 다 날려먹는 게 문제로 보여져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내려앉았을 때 토트넘이 개답답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3연패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무승부로 한번 연패를 끊어갈 타이밍도 됐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0번 경기 웨스트햄 대 맨유. 이번 주도 어김없이 돌아온 맹구 새끼들과 저와 한판 대결입니다. 69회 차에 맨유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는데 맨유의 승리가 나오면서 기가 막히게 또 뒤통수를 맞았죠. 맨유와의 악연의 고리가 또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경기는 웨스트햄의 단통 패배로 선택을 했습니다. 단통으로 간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맨유 경기는 뭐 투픽으로 가도 틀리는 게 맹구 새끼들 경기이기 때문에 맨유의 상대가 누구든 뭐 우리나라 뭐 K리그 전북 현대랑 붙는다고 해도 승무패가 다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돈지랄하지 말고 생각대로 하나만 선택하자 생각이 들어서 웨스트햄의 단통 패배로 선택을 했습니다. 단통 패배로 선택한 이유는 웨스트햄의 공격에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쿠두스 선수가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미키 반더벤 선수를 발로 후드려 까고 턱주가리 날리고 파페사르 선수 죽탱이까지 쳐버리는 비신사적인 플레이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하고 지금 더 엄중하게 징계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서 추가적인 징계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쿠두스 없는 웨스트햄의 공격은 제로드 보엔 선수 혼자 똥 빠지게 뛰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무리 상대가 맨유라고 해도 골 넣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맨유가 유로파 경기를 다녀왔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중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페르난데스 선수는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충분히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웨스트햄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71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픽 모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